일본 구구파에서 주장하는 임나일본부서를 가지고 마치 그 임나일본부서를 사실로 입증하기 위해서 이 가야 전시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이제 철모나 이런 판가본 이것이 일본의 그 미야자키현에 가보면 사이토바로 고분군 그게 이제 3세기 말부터 시작하는데 일본 내에서도 황조 일본 철학가의 이제 발장지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나오는 철모하고 똑같아요. 갑옷하고 그 결국 이 가야 요거 이제 고령 지산동에 나온 그런 것들은 이제 똑같은 건데 이 고령 지산동에서 만든 이 철모하고 일본 왕가의 시절하고 하는 사이토바루 고분군에서 나온 철모하고 형태가 똑같아요. 갑옷도 똑같고. 그럼 결국 이쪽 세력이 이 가야 세력이 일본 열도에 건너가서 일본의 그 정치체 이제 이 정치체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그걸 갖다가 북한학자 김석형이 분국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963년도에 사만삼도에 그 사만삼국의 일본 열도 분국설 해가지고 여기 사만삼국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그곳에 분국, 소국, 식민지를 건설했다. 그것이 사실상 일본사의 시작이란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 없고 여기에 이렇게 유물이 여기 있는 유물이 똑같은 형태의 유물이 일본에서 일본 왕가의 시조의 발상지라고 하는 미야자키현 사이토바루 고분군에서 똑같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이제 한마디도 안 써놓고 마치 왜가 일찍부터 여기 와가지고 이 지역을 상당히 지배했던 것처럼 거꾸로 다 써놓은 거예요. 이런 가야의 이런 철모하고 갑옷하고 또 이제 말에디게 이 판갑옷을 씌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가야가 기마족이고 이게 아주 이제 이런 기마 전술에 능한 그런 나라였다고 할 수 있는데 요번 가야 전시하면서 이거 이제 막 그 가야를 전시는 해야 되겠고 이건 그 나라 돈은 먹여야 되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해석하는 것 갖다가 경상도 지역은 기마병이 별로 필요가 없어가지고 기마병이 별로 필요가 없어서 단지 위세용으로 썼다. 아니 이거 한번 이거 얼마나 무겁겠나 이걸 갖다가 말도 마찬가지고 남한테 위세품 보이기 위해서 이런 무거운 걸 입고 말에다가 그 무거운 그 이제 판 이런 철로 만든 갑옷을 씌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 버젓이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철에 있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아니 6세기 중엽까지 제철 기술이 없었던 야마도회가 가야를 지배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지금 아프리카 국가가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 지배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지. 아프리카에 아무런 핵무기도 없고 미사일도 만들지 모르는 나라가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지배했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게 이게. 그러니까 전시 와서 보면 유물은 아주 훌륭한데 그 설명은 갖다 다 일본 국파식으로 해놨으니까 가면은 유물은 훌륭한데 지금 뭐 그 해석을 보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건지 알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죠. 자기네가 힘을 좀 기르면서 거꾸로 자기네 종갓집을 갖다가 자기네 노예였다라고 이제 일본 서기에 거꾸로 써놓은 걸 갖다 메이지 때 일본 구구파들이 그걸 갖다 이제 일본 서기를 갖다 정한론의 논리로 이용한 걸 갖다가 이 남한의 지금 강단사학에서 국민 세금 갖고 그 논리를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본은 무엇보다 일본에서는 6세기 중엽까지 철을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 내에서 학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5세기 일본 내 구구파 학자들도 5세기 이전에는 제철 기술이 있다라고 주장을 못해요. 그러면 제철 기술이 없는 나라가 고대에
철기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는 제철 기술이 없다라는 건 말하자면 그 국가가 아니란 것과 마찬가지인데, 제철 기술이 없는 나라가 이렇게 우수한 철기 문화를 가진 나라를 점령했다라고 주장하거나, 그다음에 요즘은 그 주장이 조금 말이 안 되니까 뭐 이제 임나일본부가 그 군사 점령지는 아니지만 뭐 교육기관이 있었다는데 외교기관이 있었다는데 온갖 말장난 해가면서 가야를 갖다가 임나라고 만드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그 원료인 철정들인데, 이 철정들이 가야하고 백제에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본은 6세기 중엽까지 제철 기술이 없었는데, 제철 기술이 없었던 나라가 어떻게 군사 강국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김영구 교수 같은 경우는 백제에서 이 철정을 갖다 지속적으로 야마도에 갖다 바치겠다는 보증수표로 왕자를 인질로 보냈다, 그렇게까지 써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웃음이 안 나올 수 없는 게, 아니 제철 기술이 없는 나라에 백제에서 그 나라에다가 자기는 이 철 덩어리를 갖다 바치는데 앞으로 계속 갖다 바치겠다는 보증수표로 왕자를 인질로 갖다 바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가 저기 아프리카 어느 국가에 그 핵무기 다 갖다 바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다 갖다 바치면서 앞으로 계속 갖다 바치겠다라는 보증수표로 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을 인질로 우리가 보내겠습니다 했다 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논리가 버젓이 통하는 데가 남한의 강단사학계고, 지금 그 시각 가지고 만드니까 이렇게 유물하고 설명하고 전혀 동떨어진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를 써놓은 거 봐요. 4세기 무렵 백제와 고구려 같은 강대국의 출현은 가야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아니 백제와 고구려가 4세기에 건국했어요. 여기? 이렇게 써놨잖아요. 4세기 무렵 백제와 고구려 같은 강대국의 출현은 4세기 무렵에 고구려하고 백제가 건국한 것처럼 써놨잖아요. 이게 바로 삼국사기 불신론을 갖다 일본 학자들이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를 설치했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삼국사기 내용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고급파 학자들이 조선총독부 소속의 뭐 이마니시 누라든지 쯔다 쇼키치라든지 하는 이런 학자들이 삼국사기는 가짜다, 그래서 이제 이 백제나 고구려는 4세기 무렵에야 건국했다라고 주장한 걸 갖다 그대로 써놨잖아요. 그게. 그리고 이렇게 화합이라고 쓴 걸 갖다가 한겨레하고 조선일보에서 동시에 엄청 비판하잖아요. 아니 삼국유사에 하면 다 이제 이 수로왕하고 나머지 5 그 아들들도 다 왕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형제국끼리니까 화합할 수 있지. 그렇게 따지면 중국의 봉건제도도 주나라 때부터 주나라 임금에 자기 뭐 동생이나 아들들을 갖다 여기저기 봉해갖고 그 체제가 오래 가잖아요. 얼마든지 역사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무슨 화합이라고 써놓은 걸 갖다 무슨 대단히 죄라도 진 것처럼 저렇게 써놓고, 여기도 그냥 일본서기에만 나와 있는 기문, 대사, 하여간 일본서기만 나오면 그저 이성을 상실해가지고 이 사람도 국자는 일본서기에 이건다. 여기도 가야의 왕 일본서기에는 전부 다 그냥 일본서기.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유물들 보면은 가야가 저 정도 강력한 무력을 소유한 그런 국가였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지. 꼭 일본서기 끌어들여가지고 가야를 갖다가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여간 이 전후의 전체 틀을 보면 다 그런 식의 설명을 갖다 써놓으니까 일반 국민들이 와서 보면 이게 유물은 훌륭한데 해석을 보면은 이게 해석하고 유물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다 이제 금관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금관들이 신라 가야 뿌리 자체가 성이 김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삼국사기 김유신 비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헌원과 소호 김천씨의 후예다 김유신이. 그러니까 김천씨의 김자 쓰는 게 바로 이 금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연결하면은 중국에서 말하는 헌원은 황제예요.
그 소호는 황제의 적장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삼국사기 김유신 비문에는 그래서 가락국 그 이 수로왕과 계보가 같다라고 이제 써놨는데, 그런 거 이렇게 써놓으면은, 그런 걸 갖다 이렇게 써놓으면 왜 가야하고 신라에 이렇게 금관들이 많이 나오는지도 자연히 설명되는 건데, 그런 설명은 전혀 없고 그냥 그 일본 여기도 전부 다 여기도 비교적 넓은 관태는 일본에서 수입한 경옥제 고곡을 매달고. 그럼 일본에서 왜 이 경옥제 고곡이 일본 때면은 당시 북한의 김석형이나 북한 학계에 저 바라보는 것처럼 당시 이제 일본의 가야에 분국들이 다수 있으니까 거기에 자기 본국에 그 이제 말하자면 조공품을 바친 거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해하기가 더 쉬운데, 그냥 다 일본이란 말, 일본 외란 말만 잔뜩 써놓고 그런 이제 역사적 그 사실관계는 이거 설명하지 않고 있는 거죠. 상다리, 대사, 이거야말로 일본 허기 갖다 그대로 써놓은 건데, 예? 이쪽 지역을 아까 저기에 써놨잖아요. 뭐 그 임나 사연을 뭐 이제 백제 가라국이 백제 상실. 그게 이제 일본 허기에만 나오는 건데, 야마도회가 이쪽 지역을 갖다가 백제가 달라고 요청하니까 하사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갖다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고, 그걸 사실로 인정하면 야마도회가 백제에다가 임나 사연을 줬으니까, 하사해 줬으니까 백제도 야마도의 식민지라는 얘기고, 가야드다 이 가야 땅을 야마도회가 마음대로 어떻게 주나가 남의 땅을. 그러니까 가야가 일본의 식민지다라고 하는 일본 구구파 주장을 그대로 갖다 이 사진으로 이 지도로 만들어 놓고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게. 여기 앞뒤 안 맞는데, 여기는 대왕을 새긴 항아리는 이런 가라국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긴 대왕을 새겼다고 써놓고, 저기에서는 야마도회가 이 임나 사연을 갖다가 백제에게 하사했다라는 내용은 연필에 써놓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뭐 야심차게 기획한 가야 본성 그 칼과 현전을 쭉 관람하고 왔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 가야 지역 박물관에 흩어져 있던 그 유물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기획한 것은 이제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여기저기 이제 가야답사 다니면서 산발적으로 봤던 유물들을 한 군데서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유물들은 이렇게 훌륭하고 찬란한데 그 유물을 해석하는 그 사람들의 시각이 이제 큰 문제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 구구파에서 주장하는 임나일본부서를 가지고 마치 그 임나일본부서를 사실로 입증하기 위해서 이 가야 전시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설명은 다 이제 일본 서기 일색의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전시회를 처음 했을 때 조선일보하고 한겨레에서 위구동성으로 비판을 했는데, 비판한 논리가 자, 이제 파사석탑을 이제 갖다 놓은 걸 가지고 비판했고, 또 하나 이제 물방울 모양의 흙토기에 거북 껍질이 새겨져 있는 이걸 갖다 초입에 전시한 걸 가지고 비판을 했었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가야가 3세기에 건국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거북 모양의 그 물방울 형태의 토기는 바로 구지가 그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라고 하는 그 구지가의 내용을 가야 사람들이 숙지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가야의 건국 사화를 사실로 말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판한 거고, 그 다음에 파사석탑은 그 허왕우가 그 48년에 그 서역의 아유타국에서 이제 가져왔다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그걸 인정하면은 가야가 서기 1세기 때 건국한 것이 되니까 가야 건국을 3세기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 두 논리를 비판하는데, 조선일보와 한겨레에서 동시에 거의 같은 톤으로 이제 비판을 하니까
그 전시물의 내용을 바꾸거나 전시물을 치우거나 하는 그야말로 세계 박물관 역사상 없는 치욕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죠. 정작 이제 조선일보나 한겨레가 비판하려면 일본 서기의 내용대로 369년에 마치 외가 가야를 지배한 것처럼 점령한 것처럼 그 연표를 그대로 써놓은 그런 것들을 비판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자기네 생각하고 다 일치한다고 생각해서인지 그런 부분은 전혀 비판하지 않고 가야 건국이 1세기에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들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고, 또 하나는 가야를 갖다가 화합의 코드로 말한 걸 갖다 유구동성으로 비판하는데, 이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를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삼은 걸 갖다 비판하기 위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시각은 다양하니까 뭐 그런 비판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야는 분명 가락국기에 보면은 김수로왕뿐만 아니라 나머지 5 형제들도 다 이제 가락국의 임금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형제국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형제국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격렬하게 전쟁을 하기보다는 공존과 화합을 추구했다라고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굳이 이제 화합이란 단어를 썼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의도를 그런 식으로 비판해야 하는 건지, 그건 이제 잘 알 수 없겠고, 또 하나 그러면서 이 가야전을 보면은 유물은 대단히 훌륭하고 강대국임을 나타내는데, 거기 나타내는 보여주는 설명들은 전부 다 야마도 외 1세기의 설명으로 외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서술해 놓으니까 유물하고 전혀 이제 맞지 않는, 설명하고 맞지 않는 그런 이제 모순이 드러난 그런 전시였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걸 갖다가 앞으로 뭐 7월부터 일본에서 일본에 뭐 그 2군데서 전시한다고 하는데, 이걸 갖다 전시하면 일본 구급파들은 완전 자기네가 주창했던 임나일본부서를 한국의 중앙박물관이 사실로 다 인정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거는 전 국민적으로 임나일본부설이 한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일본 열도에까지 지금 전시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 국민적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